포스터 감독의 토트넘 리더십이 선수단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은 것은 명백합니다. 그의 리더십은 단순히 스타 선수 손흥민의 존재만이 아니라 팀의 전체적인 협력과 선수들의 발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전임 감독 혼다는 그의 열정과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었으나 때로는 선수들을 지나치게 탓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는 팀의 공격 전략이 케인 위주로 편중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터 감독은 새로운 팀의 비전을 구축하기 위해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선수들까지도 그의 비전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팀에서 떠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팀 내의 유기적인 협력을 더욱 강화시켰고 팀 전체의 연계성을 높였습니다. 물론 이런 변화는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다이어와 같은 선수는 그의 배경과 연계된 부분에서 팀 내에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려 했으나 포스터 감독은 팀의 목표와 성과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단호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 결과 팀 내의 단합도와 경기력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있던 다이어의 마지막 발항에 관한 뒷얘기를 다뤄보려 합니다. 변화의 바람 속에서 그는 어떻게 팀과의 관계를 재구성했는지, 그리고 포스터 감독은 어떻게 팀의 리더십을 유지했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최근에 축구계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손흥민 팬들의 주목이 오래전까지는 코치인 콘테에 집중되었던 것과는 다릅니다. 그 당시에는 콘테의 전략이 그저 손흥민을 향한 집념의 표현으로만 여겨졌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의 에릭 다이어는 손흥민과의 우정을 갖고 있어 단지 동료 정도로 알려져 있었죠. 하지만 콘테의 사인 이후 우리는 그의 실제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손흥민은 이제 그만큼 힘들게 뛰어야 했던 이유, 언제나 자신의 몸과 마음을 희생해야 했던 이유를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영국의 팬들이 비판을 쏟아내며 나이가 들어가고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 아니냐고 비난하던 상황에서도 손흥민은 끝까지 자신의 팀을 지키고 일에 전념했습니다. 이러한 탁월한 태도의 근간에는 잉글랜드 출신의 성공 스포츠맨들의 깊은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해리 케인이 있었고 그의 오랜 친구이자 조력자로는 에릭 다이어가 있었습니다. 루이스 역시 그들과 함께 꾸준히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에릭 다이어는 그 자체로도 팀 내에서 막강한 권력을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선수로서만이 아니라 목소리가 컸기 때문에 단순한 선수로는 볼 수 없었습니다. 조부모 세대부터 스포츠 비즈니스계에서 명성을 쌓아온 그의 가정에서는 축구 선수로서의 성장을 위해 지원이 아낌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부족함을 느끼지 않았고 그가 속한 어떤 환경에서도 자신의 의견을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능력 있게 수비를 하거나 팀원을 도왔더라도 그 누구도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단호한 성격을 가졌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부모님과 할아버지의 지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잉글랜드 축구 협회의 임원 출신으로 알려져 있었고 그 덕분에 그는 자신의 영토를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여유로움은 그의 인기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초미녀 와이프와의 결혼 후에도 신입 선수들을 자신만만하게 대하지 않았고 팀 내에서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선수들에게 조언과 도움을 주었습니다. 한편 우리 선수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많은 팬들은 에릭 다이어를 친근하게 대하며 손흥민과 친한 관계임을 인정했고 그의 한식을 먹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친분은 소니의 등장과 함께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리뉴 감독이 손흥민을 주목하고 그를 활용하기 시작함으로써 케인은 스포트라이트를 조금 덜 받게 되었고 알리, 에릭센과 같은 다른 잉글랜드 출신 선수들이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다이어와 케인 등 이전의 주요 선수들은 불편함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감독이든 선수든 팀에서 떠나야 할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은 자신을 믿는 무엇인가를 품고 팀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우리는 진정한 팀 스피릿과 헌신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해결책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협을 찾기 위해 해외 이적을 요청한 해리 케인은 훈련에 참여하지 않으며 서동민 선수가 놀라운 골을 넣으며 손흥민의 능력을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로써 팀은 더욱 불안해지며 케인은 콘테 감독을 해고하고 팀의 순위가 중평범한 수준으로 추락한 후 독일로 이적했습니다. 남은 토트넘은 한참을 못다 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결사 퍼스트 감독은 영국 출신이 아니었지만 토트넘을 새로운 전환의 길로 이끌려 했습니다. 이전에 문제였던 수비진을 완전히 교체했습니다. 이 중에서 에릭 다이어는 예상을 뛰어넘는 힘겨운 상황에 처했지만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케인이 떠나자 자신이 팀의 주장이라고 선언하며 사진을 스스로 올렸으며 락커룸에서는 감독의 역할을 대신하며 자신의 역할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건방진 행동에도 불구하고 포스터 감독은 빠르게 토트넘의 과거 문제점을 분석했습니다. 그는 선수들과 다이어 간의 거리를 의도적으로 유지하며 팀의 변화를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명단 또한 그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더불어 바이어는 여러 번 다이어에게 다른 이적처를 찾아보겠다고 했지만 그는 토트넘에 머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의 이유? 그는 자신이 아직 전성기에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는 충격적인 계략을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파벌에서 권력을 얻어온 그는 여전히 선수단과 코치 어젠다에 영향을 행사하려고 했고 이를 최근 합류한 매디슨에게 알려보려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도 축구의 무대 위에서는 수많은 에피소드와 감동이 쌓여만 갑니다. 그 중에서도 잉글랜드 대표의 별, 파바와 젊은 재능 매디슨의 이야기는 그야말로 드라마 같은 실화입니다. 이제 막 대표 무대에 오른 젊은 매디슨은 그의 선배 파바에게 끌려가듯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를 누비며 진행되는 프리시즌 투어에서도 그들은 나란히 걸었고 경기장 밖에서도 그 두 사람의 우정은 깊어만 갔습니다. 그래, 특히나 파바는 호탕한 성격의 놀기를 사랑하는 선배로서 매디슨에게 다가갔죠. 두 선수 모두 성격이 개방적이어서 때로는 이슈가 되기도 했지만 그들의 관계는 깊어만 갔습니다. 그러나 스포트라이트 아래 있는 선수라면 누구나 겪게 되는 시련도 매디슨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선배인 파바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팀에 기여할 것인지를 빠르게 이해하였습니다.